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과서 126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건널비가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 건널비란 물체 겉면의 넓이를 말한단다. 뭐라고요? 물체 겉면의 넓이. 물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원, 삼각형, 사각형처럼 평면 도형이 아니고 손으로 만지면 만질 수 있는 입체 도형. 자, 예를 들어서 직육면체도 있고 또 공 모양도 있고 원기둥 모양도 있고 우리가 지난 2단원에서 배웠던 수많은 몇각 기둥과 몇각 뿔들이 모두 입체 도형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만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뭐라고요?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랑 나의 부피를 각각 구해보라고 하는데 이 부피는 여러분이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가와 나의 부피를 구하면 알겠지만 두 물체의 부피는 모두 360세제곱센티미터로 같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피랑 건널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부피는 얘네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고 건널비는 겉부분의 넓이를 다 합친 걸 말하거든요. 부피가 같아도 건널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랍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127쪽으로 바로 넘어와 볼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 즉 직육면체의 모든 면의 겉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두 어린이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두 어린이가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려고 하는지 볼게요. 남자 어린이. 직육면체는 참고로 면이 몇 개 있죠? 밑면 2개랑 옆면 4개가 있죠. 그쵸? 이 6면의 넓이를 이 친구는 모두 각각 계산해서 더한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을 보니까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펼쳤을 때 면에게 각각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으로 이름을 붙여줬는데 6개의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겠다고 하네요. 자, 반면 여자 어린이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여자 어린이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직육면체의 성질이 무엇을 말하는 걸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아래에 보니까 이 어린이들이 말한 2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해서 가의 건널비를 구해보라고 해요. 일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전개도, 지난 2단원 각기둥과 각불단원에서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익숙해진 이 전개도에서 이 남자 어린이처럼 6면의 넓이를 각각 구하려면 각각의 가로, 세로 넓이를 모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 왼쪽에 겨냥도를 이용하면 각각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모두 알 수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네모 칸 안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 5. 높이니까요. 높이는 모두 같아서 높이니까 이렇게 각각의 면의 넓이를 모두 구해서 더하려면 각각의 가로, 세로를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복잡함이 있고 나 어린이가 아니라 여자 어린이가 말한 직육면체의 성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사실은 위쪽 그림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직육면체, 사각기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얘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는 두 밑면이 합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얘가 속이 비치도록 선생님이 겨냥도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는데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합동인 면들이 보이죠?
일단 두 밑면은 밑에 있는 면이랑 합동일 거고요. 두 밑면은 합동일 거고 또 누구랑 누가 합동이겠어요? 이 상자는 사실 바로 세우거나 쓰러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면의 위치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디귿은 이 건너편에 있는 면이랑 합동일 거고요. 이 니은은 건너편에 선생님이 지금 빨갛게 칠한 면과 합동이겠죠. 그쵸? 이 상황에서의 밑면은 기역과 밑에 있는 면이지만 이 상자를 뒤집는 순간 합동인 면들이 또 더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직육면체, 사각기둥에서는요. 합동인 면들이 각각 한 쌍, 두 쌍, 세 쌍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개도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가로, 세로의 길이, 넓이가 완전히 같은 합동인 것끼리 한번 선생님이 색깔을 칠해보면 기역과 완전히 합동인 얘를 접었을 때 기역의 건너편에 있을 면은 누구죠? 비읍. 기역과 비읍은 합동이에요. 또 누구랑 누구가 합동일까요? 연두색으로 칠한 미음은 누구랑 합동? 니은이 아니고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어야 하니까 미음과 디귿이 합동.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누구랑 합동?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어야 하니까 니은과 리을이 합동이 될 것입니다. 접었을 때 건너편에 있는 친구, 합동이 된 친구들은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밑에 아까 여자 어린이가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마도 쉽게 구한다는 것은 합동인 쌍들이 있기 때문에 6개의 넓이를 다 각각 구하지 말고 각각 대표적으로 한 개씩, 각 쌍의 대표인 한 개씩의 넓이를 구한 다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이 방법 1에 남자 어린이가 자기가 구한 것을 써놨는데 계산을 살짝 한번 해볼게요. 9, 8, 72, 9, 45, 8, 5, 40, 9, 5, 45, 8, 5, 40, 9, 8, 72.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진짜로 넓이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70이랑 누구? 72. 아까 우리가 합동이라고 전개도에서 구했던 기역과 비읍은 진짜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고요. 니은이랑 누구? 45랑 45. 니은이랑 리을도 우리가 아까 합동이라고 했죠. 합동인 것은 진짜로 넓이가 같네요. 마지막으로 디귿과 누구? 미음. 얘네도 합동이라 넓이가 같잖아요. 진짜로 넓이가 같은 것이 합동인 것들이 하나, 둘, 세 쌍씩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70이랑 45랑 40만 잘 구하면 똑같이 곱하기 2를 하면 전체 건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쨌든 이거를 계산한 거를 다 더하면요. 314가 나온답니다. 72, 45, 40, 45, 40, 72를 다 더하면 314가 나와요. 자, 그쵸. 자, 그런데 이거는 남자 어린이 6개의 면을 각각 구한 남자 어린이의 방법이고 여자 어린이는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어떻게? 직육면체의 성질 합동이 면이 2개씩 쌍씩 총 3쌍 각각 2개가 세트로 3쌍이 있다라는 거 요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조금 더 간단히 묶어볼게요. 어떻게 묶냐면 같은 면끼리 묶어요. 9 곱하기 8 똑같은 게 있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걸로 봐서 기역과 비읍이 합동이므로 9 곱하기 8 곱하기 2개, 2쌍. 자, 더하기 누구? 또 합동인 거 찾아보세요. 9 곱하기 5랑 9 곱하기 5인 거. 9 곱하기 5, 2쌍. 또 누구를 또 더해야 돼요? 마지막 한 쌍인 8 곱하기 5랑 8 곱하기 5. 8 곱하기 5,
2쌍. 요것을 더하면 쉽겠습니다. 방법이 달라도 우리가 같은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므로 얘도 역시 314 세제곱, 세제곱이 아니라 넓이니까 제곱이죠. 큰일 날 뻔했어.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 센티미터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방법 1처럼 남자 어린이처럼 직육면체 면 6개를 각각 넓이를 구해도 돼요. 다만 너무 계산이 복잡해질 뿐이죠. 그런데 여자 어린이처럼 직육면체의 성질, 직육면체에는 건너편의 면, 합동인 면이 2개씩 서로 합동인 면이 총 3쌍 있으니까 각각 대표되는 면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버리자. 이 방법을 쓰면 조금 계산이 간편해진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내용이 복잡해서 여기 어떤 방법이 간편한지 이야기해보세요. 여기다가 적어보면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 직육면체의 합동, 직육면체의 합동인 면이 세쌍임을 이용해요. 직육면체의 합동, 그러니까 서로 크기랑 모양, 넓이가 완전히 같은 이 2개의 면이 총 3쌍 있었죠. 2 곱하기 3에서 총 6개 면 맞는데 3쌍 있다라는 것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느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 부분은 꼭 문장으로 여러분 교과서에 적어보도록 하고요. 다 적은 친구들은 다음 장 128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128쪽을 보니까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그리라고 하네요. 방금 우리가 아까 여기 126쪽의 두 상자 중에 누가 더 건널비가 넓은지 한번 비교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눈짐작으로는 비교가 어려워서 지금 127쪽의 가를 건널비를 314라고 구했고 나는 128쪽에 직접 전개도를 그려야 하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이 각기둥과 각불단원에서 배운 대로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고 사실은 전개도보다는 요 모서리의 길이를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개도를 예쁘게 그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교과서에서 그리라고 하였으므로 그리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의 센티미터를 다 적어보면 여기 6, 여기 6이죠. 뒤에 6. 너무너무 사랑스럽게도 밑면은 4개의 모서리가 모두 6이네요. 높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10이라서 그나마 전개도 그리기가 그나마 쉬울 것 같아요. 자, 여기 6이니까 똑같이 6칸 세볼게요. 6칸 1, 2, 3, 4, 5, 6 그리고 여기도 1, 2, 3, 4, 5, 6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선은 점선으로 그려야 하므로 높이 10cm 10칸만큼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여기도 1, 2, 3, 4, 5, 6 1, 2, 3, 4, 5, 6만큼 그리고 쭉 이어서 그려주고 여기 그 다음에 누구 빼먹었죠? 지금 얘랑 합동이 여기면은 가로 세로 6cm인 정사각형이죠? 왜요? 원래 겨냥도에서도 가로 세로 6이었으니까 1, 2, 3, 4, 5, 6만큼 이렇게 구하면 전개도 쉽게 완성. 자, 그런 다음 전개도에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모든 모서리의 길이를 쓰는 습관 가졌던 거 기억나요? 왜요? 우리 계산하기 쉬우라고 쓰는 겁니다.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안 써놓으면 우리가 계산할 때 헷갈리니까. 그래서 써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센티미터를 영어를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쁘게 써주세요. 귀찮은 친구들은 숫자만이라도 써주세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자, 이렇게 선생님도 모두 썼습니다. 맨 위에 6이 좀 이상해서 다시. 자, 그리고 높이는 모두 10. 귀찮아 선생님도 10이라고 그냥 쓸 거예요. 10, 10, 10. 자, 여러분의 교과서에 빠뜨리지 말고 모두 이렇게 센티미터를 각각 적어 주십시오. 알겠죠? 다 된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밑에 있는 문제라 하면 건널비를 구하는 겁니다.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건널비를 구해봅시다. 선생님 화면 옮길게요. 직육면체 나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자, 방법 1과 2를 모두 사용하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1과 2 중에 더 편하게 느끼는 게 있다면 편하게 느끼는 걸로 구해도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화면을 하나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그린 전개도를 보고 식을 쓰셔야 돼요. 우선 방법 1은 어떻게? 방법 1은 어떻게? 6개의 면의 넓이를 각각 모두 구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6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6. 선생님이 위에 있는 넓이를 순서대로 다 적는 거예요. 더하기 6 곱하기 10 더하기 6 곱하기 10 더하기 빠뜨리지 않을까 무섭네. 6 곱하기 10 더하기 끝이네요. 지금 6 곱하기 6씩 2번 더했고요. 6 곱하기 10씩 각각 2번 더했습니다. 요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히 같은 것은 한 쌍이라고 하죠. 합동인 두 면이겠네요. 얘도 지금 한 쌍, 얘도 지금 한 쌍. 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참고로 312. 요거는 선생님이 알려주겠습니다. 지금은 계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법 1이 이렇게나 복잡하니까 방법 2는 이보다 조금 줄여서 써야겠죠. 방법 2는 어떻게 써요? 방법 2는 요거를 곱하기 2로 바꿔줍니다. 어떻게? 6 곱하기 6이 한 쌍이니까 2개이므로 이렇게. 또 6 곱하기 10 이게 한 쌍 2개이므로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6 곱하기 12 한 쌍 2개이므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다 더한 것이 얼마? 312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이렇게 식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계산하면 훨씬 복잡한 거 알죠? 우리는 지금 방법, 식을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않고 식을 먼저 써보았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전개도로 그려서 구해서 알겠지만 그나마 계산이 쉬웠던 이유는 뭐였어요? 지금 여기 밑면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같아서 그나마 쉬웠어요. 그쵸? 만약에 얘도 센티미터가 달랐으면 계산이 더 복잡했을 텐데 그나마 우리가 쉬운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우리가 각각 건널비를 구했는데 가의 건널비가 314가 나왔고 나의 건널비가 312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누가 더 건널비가 넓은지 알게 됐네요. 아까 부피는 같았는데 건널비가 넓은 쪽은 누구였어요? 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 여기 기쁜 마음으로 가가 더 컸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 작은 건 나라고 적어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금 직육면체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 전개도도 그리고 복잡한 계산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29쪽으로 와서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같다라는 것은 이 한 면의 넓이가 모두 달라요, 같아요? 모두 같다는 것이죠. 정육면체 또한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 그런데 각각 면의 넓이가 같다고? 이거는 무슨 뜻? 내가 어떤 것이든 면 하나의 넓이만 알면 곱하기 6을 해서 전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래서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직육면체의 건널비보다 훨씬 구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식으로 옮기면 가로, 세로 각각 지금 2니까 2 곱하기 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해서 24 제곱센티미터라고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움으로 빨리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만 알면 6을 곱하면 되므로 훨씬 쉬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얼마이겠습니까? 역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6을 곱하면 되는데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므로 한 면의 넓이 얼마? 8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면이 6개 있어서 6을 곱하면 총 얼마? 64 곱하기 6을 하면 384 제곱 센티미터라고. 자, 계산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하면 64 곱하기 6을 하면 받아올림해서 384가 됩니다. 계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시간 익힘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우선은 구하는 방법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직육면체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길이가 다 달라서 전개도까지 그리면서 고생을 했는데 정육면체는 한 면의 넓이만 알면 곱하기 6을 해서 참 편하네요. 그쵸? 우리가 앞에서 직육면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말해봤으니까 여기다가는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어떻게 구했어요? 한 면의 넓이를 구하여 몇 배? 면이 6개니까 6배 합니다. 중요한 단어의 밑줄을 쳐보자면 한 면의 넓이 6배가 되겠네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직육면체가 다 정육면체인 것은 아니지만.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아래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모라고 할 때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냐고 해요. 우리 위에서 이거 풀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알아서 이거 곱하기 6배 하면은 전체 건널비를 구하는데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를 세모라고 했으므로 식이 어떻게 나와요? 세모 곱하기 세모. 왜냐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으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끼리 모두 같으니까. 곱하기 6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교과서는 방법을 공부한 뒤에 예시 문제를 한번 풀고 끝내도록 되어 있네요. 예시 문제는 5번. 두 상자의 건널비를 각각 구해서 어떤 상자의 건널비가 더 큰지 알아보라고 하는데 가를 보면 자, 선생님이
직육면체 건널비 조금 빠르게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전개도 그릴 필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각각의 넓이 구해서 여기 쓰고 2배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각각의 넓이 구한 다음 2배. 자, 구하려면 일단 모서리의 길이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각각 가로 10, 세로 얼마? 3이죠. 이제 이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2단원에서 배운 거. 얘는 가로 얼마? 10. 세로는 8이죠. 8. 자, 이렇게 일단 센티미터 적어놓고 건널비를 구하면 선생님이 색칠한 면부터 얼마? 가로 10 곱하기 세로 3. 요거를 한 쌍임으로 건너편의 면도 똑같을 것이므로 곱하기 2를 해줄 거고요. 또 누구랑 더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칠한 면. 가로 8, 세로 3. 그리고 이건 역시 건너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줄 거고, 더하기 누구?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요 뚜껑, 제일 넓이 큰 거 누구? 가로 10, 세로 8이죠. 8, 10 곱하기 8. 얘도 위아래에 면이 2개 있으므로 2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10 곱하기 3은 30, 30 곱하기 2는 60, 8 곱하기 3은 24, 24가 한 쌍이므로 2개이므로 24 곱하기 2하면 48. 마지막으로 10 곱하기 8 하면 80인데 똑같은 게 2개가 있으므로 160. 얘네 셋을 다 더하면 가는 건널비가 모두 얼마? 108에다가 160 더하면 268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단위는 넓이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 268 제곱 센티미터. 선생님이 너무 지저분하게 써서 다시 깔끔하게 하면 여기 똑같이 위아래는 지금 평행이므로, 자, 요렇게 쓰고 각각의 면의 넓이를 구해보면, 자, 선생님이 순서를 까먹어서 기억나는 대로 할게요. 연두색 면부터 가로 10, 세로 세로를 안 썼다. 3. 그쵸? 10 곱하기 3 한 다음에 면이 똑같은 게 하나가 더 있으므로 곱하기 2.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한 면. 가로, 세로, 그 다음 2개가 있으므로 2. 마지막으로 여기 뚜껑 10 곱하기 8이죠. 10 곱하기 8. 그 다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므로 이렇게. 자, 얘를 빠르게 계산하면 10 곱하기 3은 30. 2배 하니까 60. 8 곱하기 3은 24. 2배 하니까 48. 10 곱하기 8은 80. 2배 하니까 160. 다 더해서 268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은 나도 구해야 하니까 빠르게 지우고 가에다가만 268 제곱 센티미터 나왔다고 적어볼게요. 반면 나는 어때요? 정육면체이므로 고민할 필요 없이 한 면의 넓이 구해서 6배 합시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지금 7이므로 7 곱하기 7해서 한 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6배 하면 얼마? 7 곱하기 7은 49 곱하기 면 6개. 6이 돼서 9, 6, 54. 받아 올림을 하면 294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구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건널비가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가랑 나 중에서 건널비가 더 큰 상자는 누구? 부피 말고 건널비가 더 큰 상자는 나가 되겠네요. 역시 건널비는 직접 구하기 전에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딱 봤을 때는 가가 지금 길쭉해서 건널비가 더 넓을 것 같았는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나의 건널비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크죠? 자, 우리가 사실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어렵고 계산은 실수만 안 하면 훨씬 쉬워요. 이번 시간에 혹시 배운 점이 잘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시간에 익힘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 되니까 여러분은 이번 시간 공부만 잘 정리를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혹시 풀다가 계산이 잘 되지 않거나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는 친구들은 꼭 클래스팅에 혹은 문자로 알려주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번 시간 영상을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익힘책 문제로 만나도록 할게요.